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미국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투자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미국 이란 전쟁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는 유가 관련주와 함께 방산 섹터가 핵심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방산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흐름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로키드 마틴은 견조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 부담이 지적됐고 RTX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GE는 방산보다는 항공 업황 사이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단순한 방산 테마 접근보다는 수주 안전성, 현금 흐름, 그리고 이익 가식성에 따라 이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방산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할 투자 기준과 함께 이 최선 호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교육으로는 이 다우 이론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시청자 방에서 23일 저녁 이 지수는 쉬어가지만 아직 무너지는 장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일정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총평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억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준다요. 이번 증시는 사실 뭐 상승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상승은 조금 비정상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요. 왜냐면 분명히 우리가 이 시장에서 당연히 뭐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에 대한 악화 내용 자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휴전에 대한 유지 그리고 이제 뭐 협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지금 계속적으로 가져왔었던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실적 시즌 내용까지 덧붙이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는데 자,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을 보시면 이미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3주 넘게 그냥 상승이에요. 쉬지 않고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네.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지금 전쟁 우리가 발발하면서 시작을 했었던 구간대를 뭐 3월 초로 계산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전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하락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죠. 지금 뭐 하락한다라고 하면 반등하고 하락하면 반등하면서 서서히 떨어지긴 하지만 서서히 떨어지는 모습을 가져갔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종전이 확실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휴전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슈나 내용 자체에서 분명히 중간중간 호재성, 악재성 내용 자체를 받아주는데 악재에 대한 반응은 정말 요만큼 반응을 하고요. 일부 조금만 호재성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확대 해석을 가져가면서 시장 자체는 그냥 지금 이 타이밍에 그냥 끌어올릴 거야예요. 그러면 좀 좋은 내용이나 뭐 안 좋은 내용 이런 부분들이 섞여가면서 오른 게 아니고 매수로 계속적으로 올라가진 형태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한 번도 안 쉬고 또 이만큼 올라가겠지가 아니고 이거 좀 불안한데? 그렇죠? 불안한 느낌. 우리가 흡사? SK하이닉스 120만 원 돌파했다고 와 이거 200만 원 한 번에 가겠구나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 또 떨어지면 이것도 다시 100만 원 깨지면서 90만 원, 80만 원 그냥 바로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감정 그대로 미증시가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에 대한 내용 자체는 뭐 우리가 일부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거대 자본이 현재 내용 자체를 긍정으로 삼아서가 아니고요. 어쨌든 지속적인 매수세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꾸준히 끌어올리는 장세예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어쨌든 내용이나 움직임 해석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휴전이나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이런 이슈로는 하락을 주도하긴 힘들다예요. 오히려 완전한 종전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가 더 표현은 그렇지만 파국으로 조금 더 치닫는 상황이 나왔을 때나 지금 현재 휴전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협상에 대한 난항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해서 시장의 하락이나 내용 자체 트리거로 잡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요인, 외부 요인 이런 부분들을 좀 찾으면서 시장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언제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즐겨보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4월 말 기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상태로 흘러갔을 때는 5월 달 기준으로 일부 낙폭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기술적 반등, 낙폭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등 이런 식으로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하는 장세를 다음 우리가 5월달 기준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매도세 하락, 큰 대낙폭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기에는 사실상 지금 당장의 트리거나 내용 자체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급락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오히려 지금 변동성 확대, 횡보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큰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들 자체는 이제는 정말로 비중 축소를 가져가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억지로 계속 상승을 보여주는 장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악재에 대한 반응은 적고 호재에는 크게 반응하는 장인데요. 이 휴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로 하락을 가져가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아직은 상승을 즐길 구간이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이럴 때 대응 전략 잘 세워둬야겠죠.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도 들어봐야겠죠? 칼리 전문가님, 이번 주 수익률 어땠을까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상승장에 대한 유지나 내용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조금 저희 QR로 참여하시는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질문이 있었어요. 페르미 같은 경우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손절가 터치나 내용 자체를 가져갔는데 사실상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무려 지금 현재 손실이 마이너스 33%인데 여기 넣었어요. 그럼 우리 전체 보유 종목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요. 자,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제가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드렸죠, 아나운서님. 네. 기억나시죠? 얘가 계속적으로 장기간에 지금 현재 흐지부지한 구간이나 내용 자체가 길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지금 한번 좀 볼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사실상 이 종목은 장기 보유를 했었고 이미 거의 100% 수준의 내용 자체에서 100% 좀 안 되는 수준에서 일단은 청산을 가져오고 최근 흐름 자체를 지켜보는데 자, 이미 절반 청산을 가져가고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 드렸을 때 구간 자체가 여기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상승 보여주다가 지속적으로 횡보. 이게 캔들 하나에 1일이니까 이 내용 자체를 제가 거의 매주 빠짐없이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3달러 부근 평균단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13.5가 됐든 13.8이 됐든 여러분들 신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이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종목은 최소 17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고 무난하게 지금 현재 상승으로 지금 현재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 24달러 부근대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횡보가 지속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낙폭이나 내용 자체는 일부 지금 일단 보여주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보유나 홀딩 관점을 계속적으로 유지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쭉 올라오더니 13 기준으로 지금 17달러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 뭐 기본 30% 이상. 이미 1주 전, 2주 전 기준으로 30% 이상 수익이 난 구간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전고 돌파 유무 다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자리값 내용 자체 지금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내용 자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우리 또 제가 자랑하는 종목 중에 아나운서님 기억하시나요? G번호바. 네. 자, G번호바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30일 진입 표시를 드렸었고요. 시초가 기준으로 570달러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방송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방송 때 제가 이거 100% 수익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100% 수익이면 1140달러. 근데 1000달러 부근대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지켜보셔라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지금 한번 딱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딱 보시면 1000달러 구간대에서 정확하게 일주일 넘는 횡보 구간을 잡아줬습니다. 딱 1000달러 돌파하고 떨어지고 1000달러 돌파하고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라운드 피겨 저항 자체를 확실하게 보여준 자리인데 결국에는 실적 내용 자체 가져가면서 1140을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100%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계속 간다라고 했었죠. 네. 정확하게 지금 상승 내용 자체 보여줬고 40이 아니고 118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익률 100% 넘는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 보유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만족하고 떠나자 할 수 있는 타이밍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터지 같은 경우는 이제 18%대 지금 현재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은 가져가고 있지만 이 구간대에서 제가 조금 더 올라오고 확실한 터치가 나와주면 채널링 상단 구간대에서 제가 정리 가져간다라고 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죠. 이거는 제차 타이밍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120달러대까지 무난하게 한 번 더 타이밍을 좀 볼 수가 있는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청산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QR 방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지금 이 대응을 가져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가 지금 일단 보유 종목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 정도인데 신규 지금 현재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 내용 자체들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많은 혜택 내용들 담아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100%대 수익률을 달리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김동호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 이슈 속에서 유가 관련주와 함께 방산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만 록히드 마틴은 수요 대비 현금 흐름이 약하고 RTX는 안정적인 구조, GE는 항공 사이클 영향 등 종목별로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할 이 투자 기준과 최선 호주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총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각 기업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 시장 자체는 이미 과열권에 넘어와 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지수의 위치나 내용 자체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결국에 지금 현재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형태잖아요. 그럼 이게 흡사 뭐냐면 이제 우리가 노는 물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표현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뭐 이거를 등급으로 좀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뭐 일반계 뭐 일반 고등학교에 이제 네. 원래는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다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흡사 얘기하는 특목고. 네, 특목고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전교 1등을 하는데 여기서는 전교 1등 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겠죠. 네, 힘들겠죠. 그럼 여기 그라운드로 일단은 우리가 레벨업을 해서 지금 현재 전학을 간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물어보는 질문이나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저 전학교에서 뭐 1등하고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라고 하는데 너 전국에서 몇 등이야? 뭐 이런 식의 질문으로 너 몇 개 틀렸어? 뭐 3개나 틀렸어? 원래는 그렇게 되면 1등인데 여기서는 갑자기 10몇 등? 30등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굉장히 높은 구간대는 보통 과거 내용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백테스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구간대가 이미 높고 홈그라운드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는 조그만 안 좋은 이슈나 내용 자체, 실적에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하락을 주도를 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온 기업이 있어요. 막 전년 대비 기준으로 매출, 영업이익, 뭐 현금 흐름 이런 부분들 너무 좋아요 나왔는데 CEO가 나와가지고 네. 근데 다음 분기 때는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좀 정체될 것 같아요라고 이 한마디. 너네 그럼 성장성이 없는 거네? 하락. 이해되시나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꼬투리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한번 방산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요. 자, 로키트 마틴. 자, 글로벌 1위 방산 플랫폼 기업이에요. F-35랑 미사일 우주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나 내용 자체를 지금 본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매출 지금 180억 달러고 EPS 6.44달러인데 지금 예상치, 기대치 내용 자체보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감소하고 프리 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어요. 이유는 사용되는 비용이나 내용 자체가 지금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현재 정체, 짙은 악화를 가져가는데 대신에 수요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매우 강하죠. 현재 전쟁에 대한 지속, 불안감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방산주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해외도 그렇고 지금 현재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전쟁 가만히 있다가 당할 수는 없으니까 국방비에다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자 하는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로그는 유지하고 생산 확대 계약 체결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앞으로의 실적이나 내용 자체,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수 위치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전환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상승 제한이나 오히려 하락 전환 내용 자체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사일 방공 생산 확대를 가져가면서 세네비 증산 계약이 있고요. 패트리어트나 지금 현재 프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직결 수요를 가져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수요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돈이 늦게 들어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재 상황 지수 고점 내용 자체 상승 최고점 내용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좀 세모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노스록 그루먼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99억 달러로 지금 4% 증가를 했고요. EPS 같은 경우는 무려 8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73% 급증. 사실 비트 폭격기나 ICBM 그리고 이제 우주 이쪽에 대한 중심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전년 대비 이제 비트 폭격기에 대한 이제 손실 제거를 좀 가져가면서 이익 구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정상화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백로그 내용 자체 본다라고 하면 매우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 원래 나 계속 만년 1등 하던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이번에만 실수로 세 문제 틀린 거예요. 근데 혼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얘는 만년 3등, 2등 이렇게 가져가는 애인데 이번에 만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런 시장 흐름 안에서는 누굴 칭찬할 거냐? 얘는 원래 만년 1등이니까 과거에도 잘했고 꾸준히 잘할 거니까 결국엔 얘를 칭찬을 하고 얘를 1등을 줘야 되겠어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내용 자체 이 하나의 섹션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실 장기 보유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쌓아 나가셨던 분들은 상관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내용 자체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나운서님. 사자마자 떨어지는 게 가장 기분 나쁘죠. 맞아요. 사자마자 마이너스 20% 30% 달려봐요. 맞아. 기분이 나쁘죠. 너무 나쁘다. 근데 뭐 선택이나 내용 자체 내가 비중을 뭐 작게 가져갔다라고 하더라도 시작하자마자 10% 플러스 15% 플러스면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 선택으로 얘네를 선택을 했었을 때 바로 하락을 좀 보여줄 수 있느냐. 일단은 그래도 좀 버티면서 바로 플러스를 일단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냐. 어디까지나 우리가 바라보는 건 가능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록히드 마틴보다는 우리가 노스록 그루머 내용 자체 해석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플러스 내용 자체를 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프리 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가 이제 여전히 좀 마이너스 구조를 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설마 조금 꼬투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나 내용 자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이시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쨌든 너 잘했어. 그래도 전년 대비 기준으로 좀 놓고 봤었을 때 9% 성장 그리고 21% EPS 같은 경우 성장을 또 보여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프리캐시 플로우가 유일하게 13억 달러로 강한 현금 창출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사일 엔진 내용 자체 동시에 이제 좀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방산이랑 민항 혼합 구조로 가져가면서 사이클 방어력이 최고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많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호재성을 받으면서 하루에 10%, 15%, 20%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지만서도 꾸준한 상승세 내용 자체를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안정적인 올라운드 방산 ETF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ETF 투자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15%, 30%, 40%뭐 이런 식의 기대를 가져가면서 ETF 투자를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섹터 내용 자체를 아우르면서 안정적인 현재 흐름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상승을 보기 위해서 ETF를 투자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안정적인 투자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항공 엔진이랑 이제 일부 방산 내용 자체 엔진 중심을 좀 가져가는데 자, 매출 25%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 자체도 87%나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 설명드렸었던 기업 세 곳보다는 지금 현재 실적이나 내용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서비스 기반 반복 매출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방산보다 항공 사이클의 영향이 조금 크게 더 작용을 한다. 이런 좀 단점 아닌 단점도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이 리스크 단점만 없다라고 하면 저는 GE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꼽고 싶어요. 왜냐면 유가 상승 시 리스크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전쟁에 대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휴전에 대한 장기화 내용들 계속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사실 이 유가 영향을 받으면서 떨어진다는 건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메인에 대한 섹터 내용 자체보다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좀 치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네 가지 내용 자체 록히드 마틴, 노스트록 그루먼 그리고 RTX 그리고 이제 GE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이제 2번과 3번 내용 자체에서 우리 제가 손을 들어주고 싶고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조금 더 공격적인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2번 그리고 좀 안정적인 투자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3번인 RTX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 당장에 내가 방산주 내용 자체 섹터가 지금 현재 내 포트에 없다라고 하시면 이 두 종목 중에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골라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현재 시장 과열권으로 넘어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산주 각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 지난주 시장 예측도 너무 정확히 해주시면서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항상 시장 예측을 정확하게 해주시면서 이 방송 중에 히든 종목까지 언급해 주시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지금 바로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최근 시장을 보면 GE 버노바는 AI 전력 인프라 수요, 이 IBM은 AI 실적화, 유나이티드 헬스는 방어적 현금 흐름, 또 보잉은 턴어라운드 기대까지 완전히 다른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성장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섹터와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지이보노바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장기적으로 이미 이 내용 자체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100%대 수익이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예요. 이미 지금 현재 차트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데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새롭게 저한테 질문을 하죠. 지이보노바 지금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저도 궁금해서 지금. 자,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은 팔아야 팔고 네. 보내줘도 이제 괜찮은 자리다. 우리 기준으로는 그렇잖아요. 왜냐? 수익률이 100%예요. 그러니까요. 1,000만 원 넣었으면 1,000만 원 수익인 거예요. 굉장히 지금 현재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100%라는 네. 것 자체가. 네. 만약에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현재 원금만 빼고 나서 나머지 수익금을 조금 더 한번 지켜볼까? 이런 투자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미 아래에서부터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좀 난해합니다. 더 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또 급락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네. 사실 지금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오늘자 가장 좀 핵심은 왜냐면 이번 내용 자체가 우리가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럼 이번 실적은 전체적으로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좋아야 돼요. 다 좋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음 분기에 대한 내용 자체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그 종목들을 골라서 신중하게 신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뭐 그 안에서도 그리고 너무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나 내용 자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이보노바 같은 경우는 전력망, 에너지 전환 핵심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풍력 쪽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전에 트럼프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 좀 어떻게 보면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줬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선택했었던 이유 자체는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수요 급증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출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93억 달러, 16% 성장 보여줬고요. 주문 같은 경우는 71%나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에서 계속 데이터 센터, 전력망, AI 이 내용 자체로 계속 지금 현재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무조건 필요한 거는 전력이죠. 아나운서님. 네. 만약에 엄청나게 지금 뭐 1,000조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 지금 현재 잘 만들어 놨는데 전력이 부족해서 셧다운이 돼요. 문제 되겠죠. 그렇죠. 최소한의 전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하이퍼스케일러 수준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전력 소모량이나 내용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량 내용 자체를 미리 만들어놔야 되겠죠. 10만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15에서 20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20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30에서 40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더 오버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 기업들이 막대한 KPX나 내용 자체 사용을 쓰면서 사실상 이거 니네 이 돈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현금 회수할 수 있어? 그건 걔네 문제고요. 전력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전력 쪽 내용 자체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성장이나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 차트나 내용 자체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이버노바 같은 경우가 이미 지금 사실상 신규 접근을 보기에는 너무 높네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리고 지금 긴 횡보 구간 내용 자체에서 정확한 바닥 타이밍을 잡았죠. 보시면. 네. 이미 앞에 상승해서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한 템포 쉬고 나서 그 다음 상승일 때 들어갔거든요. 그럼 사실상 질문을 가져올 때는 한 템포 쉬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이제 사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 판단을 하면서 바라보겠죠. 지금은 또 위험 구간이겠죠. 사실상 이제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으로 신규 접근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근데 기업적인 내용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더 좋은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AI 시대에서 전력 인프라 최대 수혜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질 좋은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신고가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IBM인데 자, 뭐 나쁘진 않았어요. 매출적인 측면으로도 본다라고 하면 9% 성장을 보여줬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1%,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22억 달러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내용 자체 측면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땐 나쁘진 않은 기업입니다. 자, AI가 실제 매출 성장으로 연결이 되고 인프라랑 AI 소프트웨어 동반 성장을 가져가면서 이번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았대요. 마진 개선까지도 보여줬고 영업이익률이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랑 그리고 이제 AI 결합 전략 자체가 굉장히 좀 성공을 했었던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AI에 대한 기대였다가 실제 실적으로 전환되는 구간에 지금 현재 진입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아쉽지만 목요일 날 이제 저녁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 하락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결국엔 다시금 AI에 대한 내용 자체 기준으로 성장 둔화에 대한 내용 자체 이전에도 있었죠. 소프트웨어 종목들 하락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엔트로픽에 대한 이슈. 결국에는 그 부분 자체가 미래에도 니네 괜찮아? 아닐 것 같은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눌림 구간이니까. 이 정도 눌려가지고는 안 돼요. 더 눌러주고 눌렸을 때. 사람들의 이제 투매가 좀 나와준다. 나왔을 때 타이밍을 보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눌린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도망간다라고 하면 더. 그러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거예요. 일부 지금 오늘 하루 뭐 5%, 10% 뭐 이렇게 조정받으면 이거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꼭 그런 종목들은 저는 비교를 해보면 저도 마음속으로 매일 분석하는 종목만 몇십 개고 뭐 한 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몇백 개 종목들을 볼 텐데 다 사고 싶죠. 종목 분석하다 보면. 근데 이거 왠지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거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는 종목들이 거의 땅굴을 파고 지하 3층, 4층, 5층, 지하 100층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저점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타이밍 내용 해석들 더 분석하시고 바닥자리 값을 잡는 거지 바닥자리 값을 차라리 잡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에 차라리 올라타는 게 수익이나 내용 자체를 보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인데 자, 지금 좀 보시면 당연히 미국 최대 헬스케어 보험이고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매출이나 EPS 사실 이제 큰 내용 자체를 보여주진 않은 상황이에요. 안정적인 성장은 보여주고 대규모 현금 창출을 일단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의료비 관리 개선 때문에 이제 수익성의 안정을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타운 일부 사업에 이제 성장 둔화가 있어서 방어주지만 구조적 성장도 유지 중인 초대형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타이밍을 잡기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애매하다. 물음표를 좀 잡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보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글로벌 항공 그리고 방산 기업입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가 이제 14% 증가를 좀 보여줬지만 순손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요. 프리캐시플로우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 15달러라서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항공기 인도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성장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 항공 부분 적자 지속 마진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내용 자체가 사실 조금 많이 아쉬운 상황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실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앞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었던 게 뭐였죠? 무조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안 좋은 내용 자체 손실 지속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적어도 이번 분기 내용 자체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다음 분기 직전까지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 좀 담아두되 지금 현재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조금 쉬어가면서 관심만 좀 가져가시는 거 조금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지휘번호반은 너무 괜찮고 실적 내용
내용 자체 모든 게 좋지만서도 이미 너무 많이 고가권에 놓여져 있다. 우리는 이미 100%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IBM 같은 경우는 다시금 계속 우리가 AI, 엔트로픽에 대한 이슈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급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과 방어주 성격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면 지수나 내용 자체가 조금 급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빠진다. 왜냐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결과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그때 방어주 성격으로 타이밍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 번호반은 상승에 대한 내용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규 접근이 어려울 만큼 지금 많이 성장한 차트고요. IBM은 AI가 실제 매출을 성장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락 구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나이티드 헬스,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매수할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잉도 이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주 교육 시간인데 오늘은 이 다우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다우 이론이 어떤 건가요? 사실상 이 다우 이론이 뭐냐면 선생님, 다우존스 지수, 미국의 네. 3대 지수죠. 네. 그 지수를 만든 사람이 다우예요. 오. 네, 이 찰스 다우가 네. 19세기 후반 1880년도일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컴퓨터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오. 왜냐면 이 종목 가져가려면 직접 방문해가지고 지금 얼마야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사야 되는 거고 와, 그렇게 종목별로 내용 자체가 장 마감하고 나와주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죠. 그럴 것 같아요. A라는 종목, B 종목, C 종목.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HTS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종목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종목별로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마우스 클릭 하나로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겠죠. 이때 당시에는 나스닥, S&P 지수가 없었어요. 아나운서. 그냥 개별 종목별로 오르고 떨어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판단도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이때 당시에 철도랑 공업기업은 지금 현재로 본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거예요. 그쵸? 1880년도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인데.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하는 종목들 있죠. 가장 상위, 시총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종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평균을 낸 다음에 지수를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수가 찰스 다우랑 에드워드 존스가 만들어서 다우 존스 지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수를 만들어 놓고 다우 지수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캔들이 아니고 점을 찍는 거죠. 종가 평균을 가지고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방향성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끝이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만큼 올라가면 얼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또 떨어지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얘가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그 그려놓은 지수 차트를 가지고 드로잉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다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기술적 분석의 기초 이론을 담아두는 거고요. 시장의 장기 추세 파악하는 도구로 우리가 추세 추종의 원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거에 어떻게 보면 만든 사람이 이 다우다. 15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오, 대단한데요.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형성 내용 자체의 부분을 시장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가격이 지금 현재 오늘 3% 떨어졌고 5% 오르고 이런 내용은 단순히 기술적 분석 차트 이 내용 자체로 가져가는 부분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내용 역시 모든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모든 것들은 뭐가 있냐면 뭐 지표들, 경제 지표들이 있겠죠. 우리가 물가 지표도 있고 고용 지표도 있고 이런 지표들이 좋냐 나쁘냐에 따른 내용 자체가 반영이 되는 거고 이번 주 같은 경우처럼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실적 시즌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도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뭐 어떻게 보면 공포,
뭐 투매,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뭐 욕심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 차트 가격의 모든 거에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 자체가 심리적인 움직임, 내용까지도 같이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는 세 가지 추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 중기, 단기 추세. 자, 주추세는 세 단계 과정이 있는데 축적, 대중, 참여, 분산 단계가 있습니다. 축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표현은 그렇지만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 혹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한참 밑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전에 종목에 대한 분석을 끝내면서 사는 사람, 사는 구간. 그래서 그때를 축적 단계.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중간 구간대에서부터 계속 대중 참여가 있고요. 이 대중 참여 단계는 사실상 거의 고점 부근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SK 하이닉스 100만 원일 때도 대중 참여 단계고요. 120만 원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대중 참여 단계고 만약 140만 원까지 올라가도 거기도 대중 참여 단계예요. 결국에는 분산이 이루어진다. 그 끝에는 하락. 내용 자체를 담아두는 과정.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수는 상호 확인이 되어야 된다. 결국에는 산업지수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업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기랑 연관돼 있는 운송지수 내용까지도 같이 동반 상승을 가져가야 안정적인 시장 흐름 경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수 간의 섹터 간의 내용 자체 연결돼 있는 부분은 동반 확인을 하여라 라는 얘기를 했고 거래량 자체는 지금 현재 추세를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항상 추세를 확인한다. 이 내용을 좀 가져가고 있고 추세는 명확한 반전 신호 전까지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기술적 분석의 창시자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의 어떤 이론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가져가면서 기술적 분석이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론이나 내용 자체를 가지면서 바라봤었는데 이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과학, 기초, 내용 자체에서 배웠었던 관성의 법칙을 얘기를 하면서 가져갑니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느냐.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상승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적으로 상승,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적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그 관성의 법칙을 얘기를 들으면서 과학의 기초적인 법칙이나 내용 자체를 빗대어서 이때 당시에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자, 1차, 2차, 3차 추세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좀 보여주는데 우리가 현재 시장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한번 좀 살펴보셨을 때 나스닥을 한번 좀 예로 들여서 장기간의 몇 년간의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꾸준히 우상향을 볼 수가 있죠. 뭐 어떻게 보면 16년도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꾸준히 우상향을 가져가면서 장기간의 상승을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주추세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는 거고요. 2차에 대한 내용 자체는 중간의 단기, 조정, 상승, 반등 이 사이 구간에 대한 파동을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 파동에서도 조금 더 단기적으로 일, 주 단위, 월 단위 기준으로 꺾이는 파동 자체를 우리가 3차 파동 내용 자체, 3차 추세 내용 자체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거는 큰 거서부터 해서 작은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변동성 내용 자체를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도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이제 추세 추종의 전략이나 내용 자체를 좀 보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상향에 대한 내용 자체 원칙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 해석을 좀 바라봤었을 때 우리가 좀 긍정이나 내용 자체를 좀 담아둘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초적으로 일단은 뭐 엘리엇 파동 내용 자체는 이 다우 이론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발전된 형태예요.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교육 시간 때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 이론에 대한 교육 들어봤습니다. 이 다우 이론의 6가지 기본 원칙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하고 두 번째로 시장에는 3가지 추세가 있고 이 주추세는 3단계 과정이 있고요. 또 지수는 상호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래량은 추세를 확인하고 추세는 명확한 반전 신호 전까지 지속된다가 6가지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교육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 접목시킨
기막힌 투자 전략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 알아봐야 할 텐데 전문가님, 다음 주 증시 일정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투자 전략 가져갈 텐데 그 전에 일단 오늘자 히든 종목까지도 한번 좀 언급을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네. 자, 루멘텀 홀딩스입니다. 자, 티커는 LITE고요. 자, 광통신 및 포토닉스, 광반도체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 트랜시버 그리고 레이저, 데이터 센터 광 모듈을 지금 일단은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요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기업이나 통신사, 스마트폰 OEM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아나운서님, 결국엔 AI에 대한 인프라 내용 자체에서 과투자를 하고 있는 공룡 기업들한테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니네 이 투자 괜찮아? 괜찮아지만 이 인프라에 대한 내용 자체를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흡사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게 PC방 얘기를 드렸었죠. PC방을 100억, 200억을 주고 차리면 1,000원, 1시간에 2,000원 받는 이 PC방에서 이거 언제 원금 회수할래인데 제 얘기는 컴퓨터를 파는 사람들은, 업체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거기에 따라서 되니까. 수익을 낸 거니까 이미 끝났고 음. 명확한 수익도 나와준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전력 공급 이런 부분들 AI에 대한 내용 자체 산업은 끊이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 대해서 니네 이거 사봐 괜찮아 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의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객이나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꾸준히 KPX를 늘려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적인 측면이나 매출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지수 고점이나 내용 자체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지속적인 매출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매출 성장과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지금 현재 성공을 시키면서 질 좋은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내용 자체 우리가 좀 장기간의 내용 자체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정확한 진입, 청산, 손절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히든 종목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공략 시기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 들어봐야겠죠? 네, 지금 다음 주 27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제조업 경기 방향성 정도로만 조금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 경기 둔화와 반등 여부에 대한 판단 시작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ADP 고용 지표, 최근에 이제 원래 월 단위 기준으로 가져갔었던 ADP 고용 지표 자체가 주 단위로 좀 쪼개지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중요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랑 주택가격지수 내용 자체 발표가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 방향성과 소비 심리를 동시에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기냐, 지금 현재 금리냐 내용 자체의 충돌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주가의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를 일부 보여줄 수 있는 게 화요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코카콜라 그리고 비자 스포티파이 그리고 이런 내용 자체 지금 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자, 착공과 허가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조금 더 미래에 대한 지금 현재 이 부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에 대한 판단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내구재 수주, 원유 재고, 그리고 GDP 나후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조, 주택, 소비 3대 축 점검을 하는데 사실상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에서는 화요일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장 막판 내용 자체에서 실적 발표죠. 자, 실적 내용 자체 기준으로 좀 보면 지표로서는 그 시간대 우리가 메이저 보통 10시 반 전후 1시간대 지표 발표를 하는데 이때는 좀 적은데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실적 발표 여기서 다 몰려 있습니다. 퀄컴. 그래서 오히려 정말 빅 이벤트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29일 수요일 날
장 마감 기준 부근대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새벽 시간대죠. 그래서 이때 급등 급락 내용 자체를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나는 급등락 내용 자체를 좀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수요일 전에 종목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금리 결정과 파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약해진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좀 파월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월 1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PM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경기 확장이냐 둔화 최종의 날이기 때문에 경기 방향성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자 내용 자체 지표까지만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